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이 영화 1987이 상당히 인기인데요. 관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후에 박종철 서울대 신장마비? 22살짜리가? 뭐만 찍어주십시오. 위에서 해 뜨기 전에 화장 안 합니다. 가혹행위는 별따고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쪼벅쪼벅 발전해오거든. 네, 영화 속에 등장한 대사들을 쭉 좀 편집을 해서 들려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영화 본 다음에 목소리까지 들려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호원반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본부의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을 맡은 적이 있고 또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준비가 꾸려져서 국민추도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했을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다는 거죠. 예. 당시에 부산에서 추도회 장소를 경찰이 포위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종철 씨의 집에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참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은 이 영화를 두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관람 중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언론 플레이 도가 지나치다.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이런 박종철 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보수 정부에서 어쨌든 다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 왜 이렇게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반응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영화를 좀 해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서 여러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네티즌들은 영화 내용에 너무 여성의 역할이 좀 축소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6월 항쟁 이후에 있었던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런 얘기는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뭐 한 편의 영화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중되고 재산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과 이것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36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총액 지금 한 68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절반 정도가 추징될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으로 지금 이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그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한테 재산을 맡겨놨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추징 보전 대상으로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곡동 주택과 예금 여기에 더해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권 수표 30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돈은 지난해 4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된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진 뒤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과 내곡동 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차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약 10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 측은 이 돈이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로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은 액수이고 또 소득세 신고 이런 것도 안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명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나중에 정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나온 뉴스를 보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나온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바 있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도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비를 받았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대거 해임했을 때도 수임비를 적게 제시해서 새로 변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서초동에서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30억도 넘는 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참 궁금증이 여러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나와서 그 CJ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 당시에 정황을 증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은 물러났으면 좋겠고 당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송경식 회장이 경영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원동 수석이 이 뜻을 송경식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이후 2차례 통화로 퇴진 압력 행사했다. 이 얘기거든요. 예. 또 조원동 전 수석은 당시에 송경식 회장에게 이게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점을 통화로 언급을 하는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들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 CJ를 좀 걱정을 한 것뿐이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원동 전 수석은 뭐 유능한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천재라고도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놓고 양측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 이른바 중립파들의 중재안은 이제 주말 지나면서 좀 소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양측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요. 통합 찬성파들은 1월 중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파들은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을 개문 발차 형식으로라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합 반대파들 회의에 찬성 측 의원 보좌관이 몰래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래요. 또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서로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좀 우기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제3세력의 중심을 잡으면 호남도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상돈 의원은 손학규 고문은 늘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대한 최종 결심은 안 했다라고 또 인터뷰했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도 따로 또 같은 말을 했는데요. 세력을 그냥 합치는 것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대북 정책과 같은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두고 어떤 속도 조절을 하자는 얘기 아니냐 또는 중도파들에게 빨리 합류하라고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일 바른정당 김세현 의원이 탈당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이학재 의원도 여기에 같이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난관을 돌파하는지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미국의 언론인 마이클 룰프가 쓴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건강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인기라면서요. 그리고 그렇다고 예. 하네요. 이 책의 대부분의 백악관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거에 대해서 직접 반론도 썼습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은 정신적 안정과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고 똑똑한 것을 넘어서 나는 천재다. 그리고 매우 안정된 천재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하나라는 스티븐 밀러 선임 정책고문이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발언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칭송해서 또 이제 논란입니다. 또 CNN의 보도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앵커와 정면 충돌을 하기도 했는데 이 CNN의 간판 앵커이기도 한 제이스퍼 태퍼는 스티븐 밀러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니까 시청자들의 시간을 충분히 낭비했다면서 방송을 그냥 끝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천재다, 안정된 천재다라고 트위터에 쓰는 거 있죠? 예. 그거부터가 사실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정신건강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아주 핵심 근거가 되는 인터뷰를 한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고요? 현지 시간 7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책 출간 후 첫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대선 기간에 트럼프 캠프 핵심들이 러시아 인사와 만난 것에 대해서 반역적 행위라고 말한 것은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을 향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를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진화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